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B2P 업체인 넥펀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원래는 P2P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넥펀은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해왔던 일반적인 P2P 업체와 달리 동산 담보 대출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동산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건, 재고, 부동산의 반대죠. 이 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나가는 동산 대출 중에서도 중고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넥펀은 자동차 매매 상사가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은 이 중고 자동차 상사가 혼자 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넥펀이 여기에 돈을 박아서 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이 자동차를 팔면은 대신에 그 판 자금 중에서 일부를 회수해가는 혹은 거의 전부를 회수해가는 중고 자동차 관련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펀은 대출 잔액 251억 원 정도로 P2P 업계 20위권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아주 높은 순위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 넥펀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떡잎부터 바르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P2P 업계 전문가는 넥펀은 중고차 전문 P2P로 업계에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연체율도 약 5년간 0%. 지금도 꽤 높은 순위지만 지금보다 더 잘 될 전도 유망한 P2P 업체로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차 관련 앱인 카포라도 출시 예고하는 등 먹튀 사이트로 볼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먹튀 사이트라면 이런 것까지 만들었겠냐? 아무래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던 넥펀은 평소 중고차 업계 전문가로서 돈을 잘 굴릴 매매 상사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업력이 높은 곳 위주로 돈을 내준다고 알려왔습니다. 넥펀 관련 매매 상사에서 일하던 A씨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넥펀과 매매 상사가 대주와 차주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대주와 차주 관계, 약간 어려운 용어 나왔죠. 대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은어로 쩐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쩐주고 차주는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P2P 업계가 기본적으로는 대주와 차주가 같은 업체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내가 돈을 빌려주는 업체가 내 자회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A씨 얘기를 들어보면 넥펀이 사실상 만든 매매 상사가 B 매매 상사, M 매매 상사, F 매매 상사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여러 개 매매 상사에 지원을 한다면서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넥펀이 만든 매매 상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4개에서 2020년 초에는 6개가 됐고 가장 마지막까지는 거의 7개, 8개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개 매매 상사가 다 같은 사무장을 쓰고 넥펀에 돈을 요청하면 돈을 받아 차를 사는 구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 매매 상사에 투자하실 분에서 돈을 모집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돈은 다 넥펀으로 가고 거기서 돈을 자기들이 만든 매매 상사의 돈을 이렇게 뿌려주는 구조였던 거죠. 이 넥펀이 만든 매매 상사는 조건이 신규 딜러나 돈이 없는 딜러에게는 매우 꽤 좋은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주차장 운영 비용 등 고정비는 최소로 받는 대신에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은 고정비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건 최소로 받고 차를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을 100% 지원해 주되, 그런데 100% 돈을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들어가는 돈의 이자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넥펀 매매 상사 할게요 하면은 들어가는 고정비는 적되 내가 차를 살 때 돈을 100% 빌려야 되고 그 100% 빌린 돈의 이자가 다른 곳보다 약간 살짝 더 높은, 그래서 당장 내가 들어갈 돈은 많이 없고 다만 갚을 때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구조라고 해요, 딜러한테는. 근데 잘 나가던 넥펀이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떡잎부터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던 넥펀은 올해 7월 9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7월 9일 넥펀이 갑작스레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날 넥펀은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 넥펀 측은 넥펀의 주주는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어서 투자금 반환도 어렵다고 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경찰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경찰은 넥펀이 신규 투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들의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쉽게 말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 돌려막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럼 넥펀은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냐, 이런 궁금증이 드시겠죠. 그 이유가 바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먹튀 사건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넥펀 이 산하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일했던 또 다른 딜러 B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B씨는 4월에,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겪었던 일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은 4월 넥펀에 난리가 났다. 여러 매매 상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곽씨가 운영했던 K업체, 이 K업체가 소위 먹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넥펀의 매매 상사에서는 대부분 국산 준중형차 혹은 뭐 중형차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이 K업체만 특히 수입 고급차 위주로 차를 매입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4월 초 휴일을 기점으로 갖고 있던 모든 차를 떨이 가격으로 다 팔아버려서 곧바로 잠적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B씨는 넥펀이 매매상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매매상사 딜러를 임명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튀가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먹튀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넥펀이 매매상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반면에 실제로 보유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주와 차주 관계 때문에. 그래서 넥펀이 각 매매상사의 바지사장들을 임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지사장을 임명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중고차 매매상사는. 그런데 넥펀은 특수한 구조 때문에 바지사장들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차를 살 때 돈을 내주고 차를 팔면 돈을 입금해주는 뭐 그런 관계였지만, 반대로 어쨌거나 바지사장이지만 어쨌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다 팔고 떠나도 당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업계에서도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곳이 없고 당연히 이렇게 먹튀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실한 분은 그걸 노리고 어느 날 특정일을 지정을 해서 모두가 딱 퇴근을 했을 때 딱 떠리로 모든 차를 다 넘겨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상당히 신기한 경우, 거의 보기 힘든 경우다 보니까 중고차 업계에서는 꽤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날린 금액은 현재 추산이 어렵지만 당시 중고차 업계에서는 뭐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은 뭐 10에서 20억 원 정도, 뭐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추산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워낙 떠리로 넘기고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제값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하니까 뭐 계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곽씨는 현재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행적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넥펀의 한 해 영업이익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해 영업이익은 1억 원인데 수십억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여기 속해있던, 넥펀에 속해있던 딜러들도 우리가 차 살 때 돈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차를 사는데 이 돈이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을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딜러들도 속속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이 대표와 경영진이 소속 매매상사 직원들을 한데 모아서 걱정하지 말라, 신규 차량 매입 자금은 원활히 지급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죠. 돈이 수십억 원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매입 자금이 원활히 계속 입금이 될까? 우리 회사에서 몇십억 원 날아갔습니다 라는 공지만 띄우면 사실은 P2P 업계는 워낙 혼탁하기 때문에 바로 입금이, 투자금이 바로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원활히 어떻게 입금이 될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펀은 이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신규 차량 100% 금액 지원에서 90% 정도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 너희도 10% 보태, 이렇게 되고 매입할 때 어떤 차량이고 판매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보고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어떤 차량이고 어느 정도에 팔 거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라는 정도의 보고는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 대의 차를 막 사야 되는데 10% 금액도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분명히 10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따져서 뭐 결국은 100% 지원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튀를 크게 당한 뒤에 넥펀은 오히려 외부적으로 투자 유치에 더 가열차게 임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이율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율 7%였다면 이제는 이율 10%, 12%를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막 끌어당기는 거죠. 또한 넥펀은 문제가 터졌던 K매매상사, 다 먹튀하고 없어졌던 그 K매매상사 이름으로도 최근까지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돌려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 2개월이 지나고 약 4월에서 이제 7월이 되니까 넥펀은 경찰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넥펀에서 일했던 이 A씨는 경찰이 4월에 있던 먹튀 사건을 수사하다가 넥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겠냐, 혹은 누군가 넥펀하고 이 먹튀한 곽씨 이 둘 사이를 의심을 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많은 대수를
다 먹튀하고 달아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냐, 안전장치가 없었냐, 이건 넥펀 측도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압수수색이 터지고 넥펀 관련 매매 상사, 사무장 등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넥펀을 취재했을 때는 이 딜러들이 매입한 차량으로 내야 하는 이자는 쌓여가는데 수사 때문에 차는 팔 수 없고, 지금 차를 함부로 팔았다가는 또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 이 차는 함부로 팔 수 없고 이자는 또 넥펀한테 빌린 돈에 이자는 쌓여가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대표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고 2,000명 정도가 지금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액은 약 25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딜러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를 샀는데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P2P 업계는 정말 괜찮다, 연체율 0%라고 해도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안전장치가 없는지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차주와 대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사실은 뒤에서는 이렇게 P2P 업체가 어떤 좋은 업체를 선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놓고는 사실은 자기들이 매매상사를 꾸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먹튀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발각됐다는 것도 정말 P2P 업계가 얼마나 혼탁한가, 아직도 정립되기에는 좀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P2P 완전 뭐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겁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